이제 거꾸로 유형 22는 집합의 관계를 나타내 줄 테니까 그거를 필요 조건, 충분 조건,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말로 한번 나타내 봐. 그 정도 내용인 거야. 예를 들어서 1109번이 있다고 보자. 거기에 보면 집합 P와 집합 Q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이런 관계 둘을 뭐라고 부르지? 집합에서? 서로 소라고 부르지. 그럼 P가 Q에 포함되는 관계 있어 없어? 그러니까 P는 Q이기 위한 뭐 충분 조건, 필요 조건 이런 거 아무것도 쓸 수 없는 거야. 그지? Q하고 P 역시 마찬가지야. Q는 P이기 위한 이렇게 얘기해도 아무런 포함 관계가 없다고. 그것까지는 알겠죠? 그런데 조금 생각해 보면 P의 여집합은 Q를 포함하고 있나요? 네. 맞아요? 그럼 P는 Q의 여집합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이 말은 맞게 되는 거지? 조은아? 너무 빨라? 아, 개념이 그런 거야. 네. 그러면 이걸 보고 한번 얘기해 볼게. 그냥 1번 P는 Q에 대한 충분 조건이다. 아무 쓰잘데기 없는 말이에요. 포함 관계가 없는데 이런 말을 쓰는 게 아니니까. 2번 P는 Q에 대한 필요 조건. 이것도 안 돼요. 그럼 3번부터 보자. P는 not Q이기 위한 이라고 돼 있다고. 그러면 P하고 Q의 여집합하고 어떤 포함 관계가 되냐고 한번 생각을 해봐. 뭐뭐는이 항상 앞에 있는 거고 이기 위한이 뒤에 있다고 놓고 보라고. 그랬을 때 P하고 Q의 여집합, P하고 Q의 여집합이면 Q의 여집합적으로 이렇게 포함되는 관계가 되니까 이거는 이거 이기 위한 무슨 조건? 충분 조건이라는 말이 써 있으면 맞는 거죠. 맞아? 근데 여기서 충분 조건. 오! 그럼 3번은 정답이에요. 3번 정답이죠. 그럼 4번도 한번 해볼까? 4번 P는 이건 말이 안 되죠. 4번은 아닌 게 너무 분명하니까. 5번 이것도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죠. 같진 않잖아. 이런 부분 때문에. 그죠? 이렇게 Q의 여집합은 바깥쪽 전체니까. 그래서 그냥 맞는 건 3번 하나뿐이야. 그러니까 그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을 자꾸 진리집합의 포함 관계로 자꾸 인식을 하시면 어떤 식으로 이거이면 이걸로 물어보든 이거이면 이걸로 물어보든 즉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은 말이 집합 관계로 물어보든 집합 관계를 보고 필요 충분 조건으로 얘기를 하든 헷갈릴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 명심해. 진리집합의 포함 관계로 이거는 정리된다. 맞아요? 그러면 1111번 하나만 더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좀 빨리 얘기해봐. 1111번은 전체 집합이 이렇게 돼 있어. 그리고 P가 이쪽에 살짝 있고요. 그 다음에 R이 살짝 걸쳐서 커. 그런데 Q는 그 안에 들어있긴 한데 P랑은 별개예요. 이렇게 돼 있는 그림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기억 한번 볼게. P는 not Q이기 위한이라고 돼 있다고. 그러면 P하고 Q의 여집합 사이의 관계를 니네가 봐. 그럼 P가 있고 Q의 여집합이면 바깥쪽이니까 Q의 여집합이 큰 놈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게 맞죠. 그렇다면 충분 조건이란 말이 써 있으면 고르면 돼. 기억 맞네요. 니은 not P는 Q이기 위한 이렇게 돼 있네. 그러면 not P니까 P의 여집합하고 Q하고의 관계를 보시라. 그러면 Q는 여기 있고 P의 여집합은 이 바깥쪽이니까 P의 여집합이 훨씬 크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관계이므로 여기 무슨 말이 들어가면 필요 조건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맞는 말이 되는 거지. 니은 틀렸어요. 틀렸습니다. 디귿 not R은 not Q이기 위한 이렇게 써 있어. not R이니까 R의 여집합인 거고 not Q니까 Q의 여집합이야. 근데 Q하고 R 사이에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R의 여집합이 크겠니? Q의 여집합이 크겠니? Q의 여집합이 더 크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단 말이지. 이건 충분 조건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야 참이 되는 거니까 디귿 틀렸습니다. 리을 P는 not R이기 위한 이렇게 써 있어. 그럼 P는 P고 not R은 R의 여집합이죠. 그럼 P하고 R의 여집합은 보세요. P는 얘야. R의 여집합은 내가 빗금을 치자면 요만큼이야. 근데 P하고 R의 여집합 사이에는 아예 포함 관계 자체가 없죠. 일부만 겹친 건 그래요. 그래서 이건 포함 관계가 없기 때문에 충분 조건도 아니고 필요 조건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렇다면 맞는 건 뭐야? 기억하고 니은만 맞는 겨? 오케이.
야, 그럼 니네는 입장에서 볼 때 집합을 필요 조건, 충분 조건으로 읽는 게 어렵냐? 아니면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을 집합으로 읽는 게 어렵냐? 잘 모르겠어? 네. 양쪽 다 헷갈려? 오케이? 자, 똑같은 말을 이제 방정식, 부등식으로 할 텐데 방정식, 부등식이 나와도 해석은 똑같은 거야. 그 진리집합들, 즉 방정식을 풀었을 때의 답과 부등식을 풀었을 때의 답들이 어떠한 포함 관계를 갖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 방정식, 부등식을 하나씩 한번 풀어보죠. 1112번 기본으로 가자. 자, 선생님 무슨 말인지 다 알겠어요? 그런 사람은 직접 같은 속도로 풀이해도 좋아. P, x제곱 더하기 2x 빼기 a는 0이라는 게 조건 P. 조건 Q는 x 빼기 3은 0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때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진리집합 P와 진리집합 Q 사이에 이런 관계가 성립해요 이런 말인데 Q의 진리집합은 이미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근데 여기는 A 값에 따라 뭐가 될지 모르지만 이렇게 포함된다는 부분집합 관계라는 의미는 이 집합은 반드시 뭐를 포함하고 있다? 3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에 분명히 3은 들어있는 거란 말이야. 따라서 3은 해가 되니까 x 대신에 3을 대입해 버리면 9 더하기 6 빼기 a는 0 이게 성립해야 되므로 a 값이 15인 거를 찾아낼 수 있다. 너무 당연한 거죠. 포함 관계가 된다는 건 얘를 포함하고 그러니까 원소를 무조건 갖고 있다는 뜻이니까 3은 반드시 원소가 되는 거니까요. 자, 그런 걸로 할 수 있고 그다음 부등식도 하나를 더 해볼 게 있나요? 아, 여기 방정식만 나와 있네. 그러면 그 방정식으로 터프 한번 가볼게. 1118번 한 문제밖에 없어서 그냥 이걸로 할게. 자, 이건 이제 모의고사 문제니까 제 세 진리집합이 있는데 P라고 하는 진리집합은 원소가 3 하나뿐이고 Q라고 하는 진리집합은 A제곱 빼기 1에 B 이렇게 원소가 돼 있고 그 다음에 R이라고 하는 놈은 A와 AB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용은 똑같은데 이 미지수들 때문에 니네가 경우가 이렇게 여러 개로 나눠지는 거에 대한 판단이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한번 해보는 거야. 여기까지 됐죠? 자, 이때 조건이 있어.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야. 그 다음 R은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죠. 그러면 진리집합상으로 P하고 Q 사이에는 이런 관계가 성립하고 있는 거고 R하고 P는 이런 관계가 성립하고 있다는 거죠. 맞아? 그러면 일단 얘도 돼야 하고 얘도 돼야 돼. 이게 조금 순서가 바뀌어서 어려우면 P가 Q에 포함되고 P가 R에도 포함돼. 얘네 사이는 잘 모르겠고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여기에도 반드시 3이 들어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P하고 R 사이 여기에도 반드시 이런 관계가 성립하려면 R이 더 큰 거니까 여기에도 3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렇다면 문제는 이제 이런 상태에서 그 한 가지 케이스만 생기는 게 아니니까 이걸로 구한 A와 B가 결정이 됐을 때 A 더하기 B가 최소가 될 수 있는 놈을 찾아봐.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이제 경우를 할 수 없이 나눠야 돼요. 어떤 경우 나눈 거냐면 아까 이제 처음에 했던 이 조건 요렇게 돼야 되니까 이 안에 3이 들어있는데 이 안에 3이 들어있다는 건 얘가 3일 수도 있고 또는 얘가 3일 수도 있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첫 번째는 A 제곱 빼기 1이 3인 경우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그러면 A 제곱이 4가 되니까 A는 2가 되거나 또는 A는 마이너스 2가 되거나 그렇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A가 2가 되고 하는 경우를 이제 따져볼게. A가 2가 되는 경우라면 집합 P는 이렇게 돼 있던 거고 집합 Q는 A가 2인 경우는 2하고 B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R인 경우는 A가 2인 경우니까 2하고 2B 이렇게 돼 있다고. 맞아? 그런데 요것도 만족해야 되므로 여기 P에 3이 들어있으니까 여기도 반드시 3이 들어있어야 되는데 이 중에 그럼 3이 될 수 있는 건 2B가 3이 되는 케이스죠. 그래서 요걸로부터
2b가 3이 된다라고 하면 결국 여기서 생기는 a는 2하고 b가 2분의 3인 놈 이런 쌍이 생길 수 있는 거잖아. 그럼 요번에는 a가 마이너스 2인 경우로 한번 해볼게. a가 마이너스 2라면 집합 p는 3인 거고 집합 q는 잠깐만 잘못 썼는데 이거? 이게 a가 2가 되면 여기가 3이 되는 건데 미안하다. 잘못 썼어요. 그 다음에 여긴 a가 2가 되고 그럼 2b가 되고 맞고 그 다음 a가 마이너스 2인 경우라면 여기가 3이 되고 그 다음 b가 되는 경우고 R의 경우는 a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2b 이렇게 되죠. 그런데 여기에도 반드시 3이 들어있어야 되니까 b 값이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순서쌍은 a가 마이너스 2고 b가 마이너스 2분의 3인 경우가 되죠. 이제 마지막 하나가 더 남았죠. 왜냐하면 요게 이제 3일 수도 있지만 b가 3일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b가 3인 경우 얘는 이제 b가 하나로 정해졌어. b가 3이 된다 그러면 p는 3이었던 거고 그 다음에 q는 a제곱 빼기 1하고 3인 거고 r은 a하고 b가 3이니까 3a하고 이렇게 돼 있는 경우죠. 그러면 여기에 반드시 3이 들어있어야 되니까 여기가 또 어떻게 나뉘겠어? a가 3이 되는 경우랑 3a가 3이 되는 경우랑 두 개 있어서 a가 3인 경우는 뭐 그냥 됐고요. a가 1인 경우도 들어갈 수 있겠지. a가 3이라면 3하고 9가 되어서 요 안에 3이 들어있다는 게 반드시 된다는 게 있고 그 다음에 3a가 3인 경우는 1하고 3 a가 1인 경우니까 3하고 1이 되어서 역시 3이 포함될 수 있으니까 이런 경우죠. 그럼 a가 3이면서 b가 3인 경우도 한 쌍이 되는 거고 a가 1이면서 b가 3인 경우도 한 쌍이 되니까 총 4쌍의 경우가 생길 수 있지. 그럼 여기에 대해서 a 더하기 b 값을 찾아봤더니 요 경우가 2분의 4, 2분의 3, 2분의 7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7 여기가 6 여기가 4 이렇게 되어서 a 더하기 b의 최소가 될 수 있는 요 값을 찾아달라는 얘기겠죠. 자, 그래서 충분 조건, 필요 조건 말은 역시 포함 관계로 따지면 되고 그 다음에 부분 집합 관계가 성립한다는 건 이 원소가 반드시 여기에 들어있다를 가지고 이렇게 나눠가면서 쓸 수 있으면 됩니다. 4점짜리 문제였으니까. 자, 됐고요. 선생님. 근데요, 지금 이거 a제곱 마이너스 1이랑 b를 3으로 두고 했잖아요. 어를 먼저 3으로 두고 하면 안 되나요? 뭐 그것도 상관이 없겠죠. a 값을 뭐 요거를 3이라고 두고 ab 값을 3으로 두면 근데 네가 쓰기가 너무 힘들 수도 있어. 여기는 이제 문자가 여기 하나 정해지고 여기 하나 정해지면 되는데 얘가 3인 경우랑 얘가 3인 경우를 썼을 때 ab가 3인 걸 쓰려면 또 ab의 이 조건들이 두 개가 다 필요하게 되지. 그래서 한쪽을 먼저 결정해주고 나머지 한쪽을 결정하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어. 그것도 한번 시도해봐. 시도는 해볼 수 있어. 자, 이번에는 방정식 말고 부동식을 한번 풀어볼게. 포함관계 잘 아는데 방정식 부동식을 또 못 풀면 그것도 문제야. 한번 해보자. 자, 쉬운 거부터 가자. 1119번. 자, P라는 조건이 있어. 2분의 X 빼기 A 이렇게 돼 있고 1보다 작거나 같다. 그 다음 Q라는 조건은 우리가 풀 수 있는 부동식이죠. 이때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 된다. 그렇게 되도록 하는 A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결정을 하세요. 자, 이렇게 부동식을 만났으니까 풀긴 풀어야 되는데 일단은 우리가 확실한 것부터 푸는 게 좋아. 그러니까 얘는 정해놓고 시작을 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x-1과 x-9가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q의 진리집합이라는 건 요 사이에 있는 숫자를 말하고 있는 거라고. 자, 그러면 두 번째요. 우리 절대값 들어있는 건 이제 앞에서 많이 풀었으니까 요거는 2분의 x 빼기 a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이렇게 이제 풀기 시작하고 그러면 양변에 a를 더해주니까 2분의 x가 a 마이너스 1부터 a 플러스 1까지 되고
x의 범위를 찾는 거니까 2배까지 해줘서 아예 여기를 x의 범위로 쓰시는 게 좋아. 자, 이제 요거하고 요걸 놓고 얘기하는데 문제가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니까 진리집합 P와 진리집합 Q 사이에 요런 관계가 성립해야 함. 자, 우리 저번에도 부등식 풀 때 보면 여기 경계 지점에서 는이 붙어 못 붙어 얘기 자꾸 했을 거야. 그거 잘 기억하시고 일단 Q가 요 놈인데 걔가 확실하게 이제 숫자로 나타내졌으니까 쓸게요. 여기가 이제 새까맣게 칠해주고 1, 여기가 새까맣게 칠해주고 9야. 그래서 요만큼이 Q입니다. 근데 관계상 요런 관계가 되니까 일단은 P가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그림을 그려주는 게 맞죠. 그래서 여기에 안쪽에 들어오게 양쪽 다 눈 들었으니까 여기가 2a-2 이렇게 되고 여기가 2a 플러스 2 이렇게 P가 결정이 되면 P가 Q에 포함되는 충분 조건 관계를 설명한 거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우리 한 대로 2a-2가 1보다는 큰 쪽에 있는 건 맞고요. 는이 성립할까요? 이제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붙어도 돼? 안 돼? 붙어도 돼? 안 돼? 되죠? 뭐 붙고 안 붙고도 몰라 아직 설명 듣고 있는 거 맞아? 딱 어떨 때만 못 붙는다? 다 붙일 수 있고 덮어야 되는 놈이 비어 있는데 덮이는 놈은 채워져 있을 때 바깥은 비어 있는데 속에 들어있는 놈이 채워졌으면 이 비어 있는 놈이 채워진 놈을 덮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때만 못 붙고 나머지 경우는 다 붙일 수 있다. 그러니까 둘 다 채워져 있다면 고민할 것도 없어. 그냥 붙이면 되고 또한 동시에 2a 더하기 2하고 9하고 이렇게 놨을 때 얘가 작은 쪽에 있는 거 맞는데 과연 이 둘이 같아지는 경우도 성립하느냐? yes. 그리고 조금 엄밀히 생각하면 a가 정수란 말이 없을 때 최대치수를 말하려면 등호가 있어야 최대치수 표현이 돼. 예를 들면 니네가 이거 보고 최소값이 2라고 말할 수 있냐 없냐? 없지. 그러니까 최대치수 물어볼 땐 등호 있다는 뜻이야. 고민할 것도 없어. 정수라면 몰라.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이거는 위험한 얘기인데 a가 정수란 말도 없이 그냥 실수 상태라면 붙어야 최대치수 얘기가 되죠. 어쨌든 뭐 상관없어요. 붙어야 되는 거 맞아. 그러면 a가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다 이고 여기는 a가 2분의 7보다는 작거나 같다가 되니까 a의 범위는 2분의 3, 2분의 7 이렇게 결정이 돼서 a의 최대값은 얼마가 되고요? 2분의 7. 최소값은 2분의 3. 두 개 더해주면 5. 이렇게 쓰면 된다. 자, 부등식 풀기만 좀 다르고 다 똑같아요. 한 문제만 더 가볼까? 그러면 가훈아 저기 나머지 문제 중에서 하나만 골라서 하나만 더 하자. 1123번? 1123번 하겠습니다. 이거 지우고요. (1123) 실수 x에 대하여 실수예요. 조건 p, q, r이 세 개가 이렇게 나와 있어. 3하고 또는 x 조건 q는 a보다 크거나 같다 이고 조건 r은 b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말의 밑에 뭐라고 써 있냐면 q는 p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 되고요. 그 다음 R은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 됩니다. 이때 A의 최소값을 스몰 m, B의 최대값은 라지 m 이렇게 생각을 해서 둘 다 구해봐. 역시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로 먼저 표시를 해두면 Q는 P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 되고 그 다음에 R은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 된다. 근데 혹시 연결할 수 있을까요? 요거 연결하면 Q가 P의 부분집합이고 P는 R의 부분집합이니까 이제 이런 포함 관계를 가진다고 정리를 하시면 돼. 자, 갑니다. 이제 얘는 확실하니까 그릴 수 있지요? 자, 그러면 여기다 그릴게. P를 먼저 그리면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이렇게 들어있는 거에다가 5보다 크거나 같다까지 포함해서 흰색이 P예요. 자, 그러면 이제 Q가 A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A의 오른쪽 이렇게 되는 거야. A에 포함해서 오른쪽. 근데 Q가 P에 포함돼야 돼. 즉 A보다 크거나 같다 그랬는데 이 그림 안쪽으로 들어와 있어야 된다고. 그럼 만약에 A가 여기 있다면 말이 안 되죠. 이게 더 크니까. 여기 있어도 안 되죠. 그죠? 왜냐면 이런 부분이 포함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A는 어디 쪽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냐면 여기에 들어 있어야 여기가 이제 P가 되는 거죠. 여기 P이고 하얀색이 P고 노란색이 이제 Q를 그리고 있는 중이야. 근데 Q가 작은 놈이거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돼야 될 수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 P가 하얀 놈이 파란색 그림 안에 들어가려면 B가 어디 있어야 되냐? 역시 B의 오른쪽으로 그릴 거예요. 여기 있거나 여기 있게 되면 이런 부분들을 P 부분을 포함할 수 없으니까 P가 더 작으려면 B가 여기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P를 포함할 수 있는 관계가 된다. 이 정도는 생각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A는 5라고 봤을 때 A가 5보다 큰 쪽에 있는 건 맞고 둘 다 놈이 있다면 이건 붙여도 되는 놈이니까 쓰시고, 그 다음에 여기 B하고 마이너스 1은 보면 마이너스 1이 큰 쪽에 있는데 역시 둘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붙이면 된다. 이걸 보고 얘기하면 돼요. A의 최소값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이제 5라고 대답할 수 있지. B의 최대값이 얼마냐? 그러니까 이제 마이너스 1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렇게 있을 때 무조건 얘가 크다는 얘기 아니죠. 얘는 A고 얘는 B니까 상관없지. 그래서 M 그 다음에 대문자 최대값 다 구할 수 있다. 그 두 개 더해주면 4가 되죠. 자, 특별히 뭐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죠? 오케이. 그 다음 유형 25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필요조건 충분 조건 같고 미지수 구하기 문제니까 포함 관계만 잘 따져보면 당연한 얘기가 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 1126번 하나 도전합시다. 같은 속도로 풀어보시고 1126번 P는 2x 더하기 5는 x 더하기 2 이런 조건이고 Q라는 조건은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는 0 이렇게 됐을 때 P가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두 조건이 둘 다 P인데요. 그러면 뒤에 있는 걸 Q로 써야 되겠죠? 아직도 오타가 안 잡혔어 이 책? 새로 산 사람들도 전부 다 PP로 돼 있니? 아유, 그러면 이거 얘네들이 못 고쳤어요 보니까. 이거 Q라고 써야 되는 게 맞죠. 자, 필요 충분 조건이랍니다. 그러면 우리 아다시피 P하고 Q하고 이런 얘기지. 근데 이거는 풀면 X가 마이너스 3이라고 해서 답이 나와요. 근데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건 같은 집합을 말하니 요 2차 방정식의 답도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3을 중근으로 갖는 형태가 되어야 되지. 결국 x 더하기 3의 제곱은 0 이거랑 똑같은 얘기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최고차함계수가 1이니까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a는 6이고 b는 9로 결정이 된다. 필요 충분 조건이니까. 자, 뭐 나머지 다 똑같습니다. 자, 유형 26번 필요 충분 조건 말과 3단 논법이 결합되어 있는 문제인데 3단 논법이 뭔지는 지난 시간에 배웠으니까 바로 그냥 연결해 볼게. 3단 논법은 꼬리에 꼬리 물기만 잘 하시면 되니까. 또 하나 대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게 좋다. 대우는 참거짓이 똑같기 때문에. 자, 그러면 1129번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것도 시험에 잘 내는 유형이야. P는 not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고 R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입니다. 그럼 진리집합으로 따져봤을 때 P는 R의 여집합
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니까 요렇게. 그 다음 R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R은 Q이기 위한. 그러면 이게 오히려 3단 논법으로 쓰기 더 쉬우려면 얘를 not R이면 P이다가 참이 되는 조건을 써준 거고 여기는 R이면 Q이다가 참임을 써준 거라고. 그럼 니네 3단 논법 하려면 이 두 개의 문장을 엮어야 되는데 엮는 기준은 여기와 여기에 들어있는 공통 문자를 생각하시면 돼. 여기랑 여기에 들어있는 공통 문자가 누구임? R이죠. 근데 한쪽은 not R로 돼 있고 한쪽은 그냥 R로 돼 있으니까 이걸 맞춰주려면 뭐를 활용하라? 대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 만약에 얘를 이거의 대우인 not P이면 R이다로 바꿀 수만 있다면 이게 연결이 되어서 결국 not P이면 R이다, R이면 Q이다까지 3단 논법에 의한 결론으로는 요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우리 그 문제에서 이미 3단 논법 할 때 나온 건데 얘가 참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참인 걸 내가 다 써볼게. 그러면 얘 모두 참이다? 대우, not P이면 R이다도 참이 되는 거고 R이면 Q이다도 참이 되니까 이거의 대우인 not Q이면 not R도 참이 되는 거고 3단 논법으로 not P이면 Q이다가 참이 되니까 반드시 not Q이면 P이다도 참이 되는 관계. 그러니까 무조건 참인 건 다 이 참인 놈들이야. 그러면 이제 그걸 보고 우리가 다음 중 항상 참인 걸 골라갔을 때 이 중에서 있는 놈을 고르기만 하면 되는 거죠. P이면 R이다. 없죠. Q이면 R이다. 없습니다. P이면 not R이다. P이면 not R 없습니다. R이면 not Q다. R이면 not Q다. 없습니다. not Q이면 P이다. 아, 여기 있네요. 그러면 다섯 번째 게 답이 돼야지. 그래서 3단 논법은 원래 명제가 참인 게 주어지면 대우 명제 무조건 참으로 쓰고 그 다음 또 주어진 참을 대우 명제 쓰시고 그 다음에 두 개를 엮어서 3단 논법으로 결론 하나 찾은 다음 그 다음에 이거의 대우까지 찹니다. 항상 그렇게 쓰는 연습하시면 돼. 자, 뭐 이것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됐나요? 혹시 이런 거 있으면 뭐 P이면 Q이다가 참이고 Q이면 R이다가 참이고 R이면 P이다가 참이다 이 세 개를 봤을 때 니네가 좀 바로 느껴지는 게 있니? 네, PQR이 다 같은 집합이에요 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죠? 왜냐면 니네 P이면 Q이다가 성립하고 Q이면 P이다가 성립하면 두 개가 같은 놈이라고 얘기를 한 걸 배웠으니까 P에서 Q로 연결이 되고 Q에서 R로 연결이 되고 R에서 P로 연결이 되고 즉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한 바퀴 회전을 하게 된다면 이게 포함되는데 얘가 다시 이렇게 포함된다는 말부터 해서 같은 집합에 해당되는 개념이 된다. 이거 가끔 나오니까 봐두시고. 자, 됐죠? 그 다음에 이제 3단 논법과 명제 추론에 대한 얘기인데 요거는 크게 나누면 두 종류의 문제가 있어. 지금 1132, 1133, 1135가 한 세트로 한 종류의 문제가 되고 또 다른 문제로 1134번이 다른 종류의 문제가 돼요. 그래서 여기는 그 1134를 한 문제 별도의 내용이고 1132, 33, 35가 또 하나의 유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두 가지 내용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세 문제짜리에 해당되는 걸 얘기할게. 이제 지금 이렇게 조건을 가지고 이면으로 연결한 명제 형태를 보고 판단을 많이 해봤는데 32, 33, 35는 문장으로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니네들이 문장으로 그거를 읽고 이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가 있어서 이 문제의 핵심은 얘를 아까처럼 뭐뭐이면 뭐뭐이다처럼 이렇게 나타내는 연습을 하시라고. 예를 하나 들어줄게. 1132번 보세요. 근데 뭐 셜록 홈즈 같은 사람은 읽자마자 알아요.
그런 사람들은 아주 여러 개 복잡한 문장을 들어도 그게 하나의 3단 논법으로 연결이 되는 게 특출난 사람들은 막 이것저것 얘기해 놓으면 그럼 너네 범인이 이 정도로 속도가 빠른 사람인데 우리는 일반인이잖아. 따져봐야 알잖아. 그죠?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얘는 아니고 그럼 얘는 범죄 용의선상에서 제외하고 알리바이가 있으니까 막 이러면서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그냥 알아요. 그냥. 우리는 근데 일반인처럼 풀어야 되니까 해볼게요. 자, 첫 번째 게임을 잘하는 사람은 근데 이거 다 적으니까 너무 힘들다. 그냥 읽을게. 게임을 잘하는 사람은 자율주행의 차를 좋아한다. 와 자율주행 차량을 좋아하는 사람은 운전을 잘한다. 라고 했을 때 둘 다 참이라면 이 5개의 문장 중 무조건 참인 걸 고르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문장을 읽고 이 2개를 연결하기가 만만치 않으므로 다음처럼 진행하시라. 즉 얘를 조건으로 나타내기만 하면 돼. 대신 조건을 나타낼 때는 긍정을 기준으로 나타내는 게 좋아. 좋아하지 않는다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좋아한다를 기준으로 하고 좋아하지 않는다는 말은 not P 이렇게 쓰라고. 그럼 내가 한번 써볼게. 처음에 게임을 잘한다를 P라고 할게요. 주원이죠? 주원이는 게임 잘하는 편이냐? 좋아는 하는데 못하는 편이냐? 좋아하면서 잘하는 편이냐? 네가 볼 땐 어떠냐? 족밥이냐? 못해요. 족밥이야? 주번이에요. 아니야? 제법 해? 하는 게임이 하나 있었었는데 가위보다 잘했죠. 아씨 가오리가 족밥이었어? 뭔 소리야? 말이 된 소리야. 그래? 이거 뭐 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으니 그냥 쓸게요. 그 다음에 Q는 자율주행 차량을 좋아한다를 Q로 써볼게. 자율주행 좋아함. 그 다음에 운전 잘한다가 있으니까 또 운전 잘한다를 R이라고 놓을게요. 자 그러면 요걸 이용해서 가라는 문장을 한번 나타내 볼게. 그러면 게임을 잘하는 사람은 자율주행 차량을 좋아한다 하니까 P이면 Q이다가 참이에요 라고 알려준 거랑 똑같이 생각을 하시라고. 두 번째, 자율주행 차량을 좋아하는 사람은 운전 잘한다니까 Q이면 R이다로 표시를 하라는 거야. 아니 그럼 이걸 보고 P이면 Q이고 Q이면 R이다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 같고 결론이 그러면 P이면 R이다가 되고 또는 not R이면 not P이다까지 무조건 참이 되는 놈을 알죠. 그러면 이 문제에서 항상 참인 걸 골라 했을 때 이거의 대우도 물론 있겠지만 내 생각에는 문제를 그렇게 단순하게 주는 건 아닐 것 같고 3단 논법의 결론 가지고 얘기하지 않을까 싶은 거죠. 그럼 만약에 순서를 뭐 한다면 이 대우 뭐 이용한 3단 논법이한 이걸 갖고 먼저 읽어보면 이걸 갖고 읽어볼게요. 게임을 잘하면 운전 잘한다. 있냐? 2번. 있네. 이거 참이에요. 또는 이걸로 읽은다. 만약에 보기가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운전을 잘하지 못하면 게임을 잘하지 못한다. 이런 말이라면 참이 될 수 있습니다. 없나요? 그러면 요거의 대우인 not Q이면 not P 여기 벌써 답은 찾아졌는데 계속 하는 거예요. not Q이면 not P니까 자율주행 차량 운전을 좋아하지 않으면 게임을 잘 못한다 라는 말이 있어도 참이 될 수 있고요. 얘 대우 명제인 not R이면 not Q니까 운전을 잘하지 못하면 자율주행 차량을 좋아하지 않는다 요 말이 있어도 그건 참이 되네. 근데 아무리 따져봐도 아까 그거 하나밖에 없을 거야. 이게 대우를 3단 논법 쪽을 먼저 보는 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1130이나 33이나 35는 지금처럼 긴 문장을 긍정의 표현 자체를 먼저 조건으로 쓰시고 이렇게 나타내 버릇하는 게 문제 포인트. 그래서 자 조금 다른 유형이 1134번입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학교 시험 문제 아직도 일부 학교에서는 내부 있어요. 그래서 한번 풀어볼게. 1134번 같은 문제는 어떻게 푸느냐. 수지, 송이, 민주는 서울, 부산, 광주 중 다른 도시에 살고 있다. 그런데 세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수지가 나는 서울에서 살고 있어 라고 했고 송이는 나는 서울에서 살고 있지 않아. 그 다음 민주는 나는 광주에서 살고 있지 않아 라고 했고 이 문제의 말 세 가지가 있을 때 그 밑에 줄 보면 알겠지만
세 사람 중 한 사람만 진실이고 나머지 두 명은 거짓이다. 그렇다면 이 말만 가지고 이 서울 살고 부산 살고 광주 사는 사람을 각각 지정해 줄 수 있어? 라고 묻습니다. 한 사람만 진실이야. 그럼 이거를 푸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한 사람만 진실이니까 그 세 사람 중에 이제 사람을 돌아가면서 서로 요 사람이 진실이야 라고 놓고 나머지는 가짜라고 생각하고 보는 거야. 그랬을 때 모순이 없다면 그게 이제 처음에 한 놈이 맞는 거고, 뭔가 모순이 생기면 버려야 되는 가정인 거야. 그러니까 가정하는 거지. 셋 중에 누가 진실을 말했을까를 얘가 말했다면, 또는 두 번째 사람이 말했다면, 혹은 세 번째 사람이 말했다면 놓고 상황을 비교해서 아무런 모순이 없다면 그 모순이 없는 가정이 맞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해볼게. 자, 좀 수지가 있고, 그 다음에 송이가 있고, 그 다음에 민준이가 있어. 그럴 때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해당되는 게 이렇게 표로 한번 내가 그려볼게요. 서울 사는 사람이 있는 거고, 그다음 부산 사는 사람이 있고, 광주에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할게. 요 안에다가 OX를 기록을 해가지고 모순이 안 생기는 놈을 찾는 거야. 자, 첫 번째, 수지가 참말이라고 생각했을 때, 수지가 참말. 그럼 나머지 두 명은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다. 자, 그럼 첫 번째 수지가 참인 경우 한번 해볼게요. 나는 서울에 살고 있다. 그럼 수지는 서울 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수지가 서울에 살고 있어.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 상황이 송이가 부산 살고 민준이가 광주에 살던가, 아니면 송이가 광주에 살고 민준이가 부산에 살고, 그러니까 하얀색 아니면 노란색 이렇게 순서상이 결정이 돼야 되는데, 두 번째 읽어봤더니 송이가 나는 서울에서 살고 있지 않아. 근데 이게 거짓말인 거야. 그럼 사실은 뭐인 거야? 서울 살아. 있고, 그럼 서울에 두 명이 다 살게 되니까 모순이죠. 그러니까 버려라 이 얘기야. 모순. 오케이. 버렸죠? 자, 이제 두 번째. 그러면 이번에는 송이만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럼 송이가 참이라고 했는데 뭐가 참인 거냐면 서울에서 살고 있지 않아가 참인 거야. 그럼 송이가 살고 있는 데는 가능성이 있는 게 부산 아니면 광주죠. 오케이? 그래서 부산에 살고 있다는 경우와 광주에 살고 있는 경우 두 가지로 나눠져야 돼요. 그래서 송이가, 이거부터 따져볼게. 송이가 부산에 살고 있을 때 생각해 볼게요. 나머지 두 명은 다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 수지, 걔도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서울에 살고 있어의 거짓말이야. 서울에 살고 있지 않아. 그럼 서울에 살고 있지 않다면 여기나 여기 살아야 되는데 이미 송이가 부산 살고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얘는 광주에 살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고, 그 다음 마지막 민준이도 거짓말이야. 광주에 살고 있지 않아. 근데 이게 거짓말이니까 광주에 살아야 된다고. 그럼 어때? 같은 도시에 두 명이 살게 되니까 모순이죠? 그러니까 송이가 부산 산다는 말 안 돼요. 두 번째는 송이가 광주에 살고 있는 걸로 생각을 할게. 그럼 여기 지우고요. 이번에는 송이가 광주에 살게 돼. 그리고 수지는 거짓말이었기 때문에 서울 살고 있지 않아야. 그럼 부산에 살고 있어야 돼. 오케이. 그리고 민준이는 광주에 살고 있지 않으니까 여기나 여기 중에 살면 되니까 민준이가 여기 살게 되면 아무런 모순이 없죠. 오케이? 그래서 일단 정해진 겁니다. 마지막 경우도 볼까요? 만약에 민준이가 참이라면 일단 요걸로 됐어. 그래서 수지는 부산 살고 송이는 광주 살고 민준이가 서울 산다 찾아서 답 쓰면 끝난 거야. 근데 여기 민준이가 참인 경우도 한번 볼게요. 자, 민준이가 참인 경우라면 나는 광주에 살고 있지 않아. 그러니까 민준이가 살고 있는 곳은 서울이나 부산이 될 수 있는데, 그럼 민준이가 서울 산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첫 번째 경우지. 민준이가 서울 살 때야. 그럼 송이는 서울에 살고 있지 않아 그랬는데 거짓말이었거든. 그럼 서울에 살고 있어가 되니까
같은 도시에 두 명이 겹치게 되면 또 모순이 생기죠. 이건 뭐예요? 그럼 민준이가 요번에는 요걸 버린 거야, 이거. 요번에는 민준이가 나는 광주에 살고 있지 않으니까 요번엔 부산 사는 경우도 한번 놓고 볼게. 요번엔 민준이가 부산 살아요. 그럼 수지가 서울에서 살고 있다는데 거짓말이었기 때문에 서울에 살고 있지 않아가 돼요. 그럼 서울에 살고 있지 않다면 부산이나 광주인데 부산에 민준이가 이미 살고 있으니까 수지가 광주 산다고 생각을 해보면 되고, 그러면 송이도 거짓말이야. 서울에서 살고 있지 않아. 그렇다면 거짓말이니까 서울 살아. 이것 되네? 그러면 수지가 광주 살고 송이가 서울 살고 민준이가 살면 되는 거야? 왜 두 개나 생기지? 아까 그 경우 뭐였지? 괜히 지웠네. 일단 쓸걸. 두 가지가 돼. 왜? 이 경우가 있나 지금? 수지가 광주 살고 그 다음에 민준이가 부산 살고 그 다음에 송이가 서울 살고 2번이 그거고, 아까 건 뭐지? 송이가 참이라면 왜 두 가지가 생겼어? 송이가 광주 살아. 그럼 송이가 참이거든. 서울에 살고 있지 않아 중에서 광주 살았을 때. 그러면 수지가 나는 서울에 살고 있다가 거짓말이니까 서울에 안 산다고 하면 부산 사는 경우가 되고, 그 다음에 민준이는 광주에서 살고 있지 않다니까 나는 광주에 살아. 그렇구나. 모순이야 이것도. 광주 살아. 이거 두 도시에 같이 사니까. 그럼 아까 말했던 이 경우가 참이 되네요. 그럼 2번 하나만 참이 되는 경우가 맞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만 참일 때는 이렇게 가정을 하시고 나머지 상황을 거짓말로 생각해서 표시한 다음에 이렇게, 이게 이제 학교 시험에는 뭐냐면 그런 거 있었어. 축구장, 농구장, 극장 이렇게 말만 바꿔서 도시로 새 도시일 수도 있고, 아니 도서관, 스터디 카페, 농구장 이렇게 세 개로 바꿀 수도 있죠. 하여튼 그런 식의 이 참고진 문제는 가장 전형적인 문제로 우리가 알 수 있는 문제가 되죠. 자, 여기까지가 일단 명제의 끝부분이 되는데, 그렇다면 다시 돌아가서 아까 빼놨던 한 문제를 해보겠습니다. 유형 17에 귀류법이라고 하는 거 소개할게요. 니네 증명에 대한 얘기 중 대우를 이용한 증명은 기억나? 대표적인 문장이 있을 텐데 n제곱이 3의 배수이면 n도 3의 배수다. 이 말 참이 된다. 그거 기본적인 거 외워놔야 돼. 그래야 그걸 근거로 선거지를 말할 수 있어.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증명 하나를 해볼게요. 내가 지금 말할 때 중간에 대우를 이용한 그 증명. 야, 이건 참이야 거짓이야? 이건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요. 그러니까 n이 짝수면 n제곱도 짝수야 이렇게 물어본 거야. 오케이? 맞아? 참이죠? 그러면 이건 참이야 거짓이야? 이건 참이야 거짓이야? n제곱이 짝수면 n도 짝수. 맞는 거. 기억을 안 해? 풀어왔잖아요. 대우 증명 유형 16. 이 정도 외워놔야지. 아니 참이지. n제곱이 3의 배수이면 n도 3의 배수이다도 참이야. 그게 베이스로 돼 있어야 여기 규류법 중에 증명한 게 따로 증명하지 않고도 할 수 있어. n이 루트이면 어떻게? 응? n이 n은 자연수야. 짝수, 홀수 얘기하는 그 자연수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요걸 근거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규류법 할 텐데 가장 대표적인 대우가 아니고 역 아니에요? 역도 참여해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이게 참인 걸 증명하려면 이거의 대우를 가지고 이거 얘는 그냥 알 수 있지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근데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 좀 헷갈리지. 그러니까 얘 대우를 증명해봐. 이게 유형 16이었다고. 대우 뭐야 이거? 이거 증명하는 게 대우를 증명하는 거야. 그러면 n이 홀수이라면 이렇게 쓸 수 있는 2k 플러스 1이든 2k 마이너스 1이든, 그럼 n 제곱을 하면
2k 플러스 1의 제곱이 되니까 4k 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1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n은 의미 아닌 정수 되고 2k 빼기로 쓰면 k가 자연수인 경우 한정을 지으면 돼. 어쨌든 뭐 빼기라고 k는 자연수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가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 앞 두 개를 2로 묶으면 2k 제곱 빼기 2k 이렇게 되고 플러스 1 되니까 2 곱하기 얼마 한 것까지는 짝수가 되는데 플러스 1 했으니까 홀수가 맞죠. 그러니까 n제곱이 홀수라 n이 홀수이라면 n제곱도 홀수가 맞으니까 거꾸로 이것의 대우인 n제곱이 짝수이면 n도 짝수이다는 무조건 참이라고 그죠? 그 내용은 알고 시작하자 이 얘기야. 자 그러면 귀류법이라고 하는 걸 지금부터 얘기를 할게. 얼마 시간 없으니까 잘 봐봐. 귀류법은 이제 아까 했던 대우를 이용한 증명은 그냥 명제를 증명하기 힘들 때 그것의 대우랑 참거짓이 어차피 똑같으니까 그놈의 대우를 놓고 참임을 증명하면 된다 이런 얘기고, 귀류법은 좀 다른 거야. 전체적인 구조는 비슷해. 근데 뭐가 다른 거냐면 귀류법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뭐 어떤 숫자가 무리수예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실수 중에 무리수가 아닌 숫자가 뭐지? 유리수죠. 그런 식이죠. 그래서 만약에 띠리리가 뭐 어쩌고 저쩌고 했을 때 그 나온 내용을 부정을 해봤을 때 뒤에 가서 말이 꼬이고 모순이 생기면 얘를 잘못 가정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야. 그래서 원래 게 맞아. 다시요. 원래 게 맞는지 증명하시오. 그런데 그 원래 거를 부정을 해봤을 때 결론 가서 모순이 생겨버리면 이 가정을 잘못했기 때문이니까 원래 게 맞아. 이런 게 귀류법이라고. 하나 보여주면 루트 3이 무리수이다. 니네가 알고 있기로 이 말은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죠. 증명해봐 이런 말. 주원아 증명해봐. 루트 3 무리수임을. 그냥 무한 소수니까. 그게 증명이 되나요? 자 그러면 이걸 귀류법으로 증명하는 걸 보여줄게. 루트 3이 무리수이다가 맞는 말인 거야. 이게 참임을 증명하고 싶은데 부정해보라고. 루트 3을 유리수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이렇게 가다가 뒤에 가서 말이 안 맞으면 유리수라고 한 말이 잘못된 거니까 무리수가 맞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라고. 자 그럼 루트 3을 유리수라고 가정하면 루트 3은 유리수니까 유리수의 그 정의가 뭐냐면 분수로 표시할 수 있는 수죠. 그러니까 이렇게 쓰고 이때 m과 m은 0이 아니어야 해요. 분모는 0이 될 수 없죠. 그리고 m과 n은 서로소인 자연수여야 된다고. 4분의 2 이런 거 안 된다고. 약분하고 2분의 1로 써야 돼. 그래서 이게 유리수라면 루트 3을 분수꼴로 표시할 수 있는 거고 단 조건은 이렇다고. 분모 0이면 안 되고요. 여기 정수를 쓸 건데 분모는 0이면 안 되고 이 둘은 서로소인 자연수꼴이면 된다. 됐죠? 자 갑니다 이제. 그럼 양변에 m을 곱해버리면 n은 루트 3m 이렇게 된다고. 맞죠? 그렇게 되면 n제곱은 3m제곱 이렇게 되지. 그러면 n제곱은 3의 배수가 되는 게 맞아? 왜? n제곱은 3 곱하기 얼마 그러니까 3의 배수 맞죠? 그래서 n제곱이 3의 배수야. 따라서 우리 대우에서 증명한 거를 생각하면 n제곱이 3의 배수라면 n도 3의 배수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지. 맞아요? n도 3의 배수가 참이라고. 따라서 n을 3의 배수니까 3k라고 생각을 해보면 하면 여기다 집어넣을 때 n제곱은 9k제곱이 되고 여기는 3m제곱이 되니까 m제곱이 3k제곱이 된다고. 그러니까 m제곱이 3의 배수가 된다고. 그럼 m제곱이 3의 배수니까 m도 3의 배수가 된다고. 그렇다면
가정에서 유리수라고 가정에서 m과 n이 서로수라고 했는데 n도 3의 배수고 m도 3의 배수가 된다면 가정에 모순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이 가정 잘못한 거야 니네. 유리수가 아니야. 따라서 루트 3은 무리수야. 이게 귀류법으로 증명하는 과정인 거예요. 이해돼요? 사실 제일 어렵지. 옛날에 그 우스갯소리로 그런 거 있었어. 동네 바보가 있었거든. 하면서 누가 말하면 맞아 이쪽에 누가 맞아 그러니까 맨날 무시당하고 요만한 애들도 와서 때리고 가고 그랬거든. 지나가던 현자가 좀 그게 안타까워서 누가 너한테 뭐라고 하거든 증명해봐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와서 너 저쪽 막 이제 속이려고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얘가 아무것도 모르지만 증명해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근거를 들어서 막 설명하려고 이쪽저쪽 하면서 하다 보면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너 3의 배수잖아. 증명해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아까처럼 막 다 해줘야 되거든. 하다 말이 꼬이니까 그냥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남들이 뭐라고 할 때 대답하기 좀 힘들다면 또는 무시하는 말 한다면 증명해봐 라고 해. 그러면 자기가 하다가 꼬여가지고 더 이상 자기 능력으로 안 되는 상황까지 가게 되면 돌아서 갑니다. 그죠? 요게 귀류법이에요. 또 하나가 있긴 해. 증명 문제 중에 배우를 이용한 증명, 그 다음에 지금 여기 한 것처럼 귀류법을 이용한 증명,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에 나오는 게 배수관계 증명. 그래서 이 셋 중에 어느 문제가 여러분들 만약에 증명 문제 나온다면 이 셋 중에 어느 거가 나와. 이 셋 중에 어느 거가 나오는데 어떤 학교는 여기 나온 것처럼 지금처럼 네모 넣기를 요구하는, 이게 주관식으로 나와도 네모가 가나다 있으면 가나다에 들어갈 말을 올바르게 쓰시오 이 정도면 단답형으로 낼만 하죠. 그러니까 네모 넣기 문제가 있고 객관식으로 낸다 보면 보기 가나다라 마 있으면 1, 2, 3, 4, 5에다가 맞는 말과 틀린 말 집어넣고 찾아내라는 문제도 있을 수 있어. 그런데 어떤 학교는 요거하고 절대부등식이라고 하는 내용 두 개 중에 실제 증명을 다 써야 되는 학교가 있어. 그래서 내가 반드시 외워두고 써봐야 되는 것들은 시험기간 다 얘기를 해줄 거야. 걔는 직접 써서 나타낼 수 있을 정도 하시고, 그거 이외에 다른 학교 문제라면 요겁니다. 이거는 누구도 한 번도 증명해 본 일이 없어. 나도 안 해본 증명일 수 있어. 근데 얘는 쓰란 말로 나오는 게 아니라 무조건 네모넣기 문제야. 그래서 거기 써져 있는 말을 순서대로 따라가면서 한 줄 한 줄 써봐야 되는 문제가 요 배수 증명이 있는데, 요 배수 증명 나오는 건 나중에 선생님이 직접 한번 써주면서 얘기해주고, 그러니까 네모 안에 이렇게 집어넣어라라고 얘기 한번 해줄게. 그래서 요번 단원에서 일단 요거 두 개를 했고요. 이 배수관계 증명은 모의고사 문제 같은 데 나오는데 아마 자사고에서 주로 냈었는데 요즘 같으면 어느 학교도 상관없이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한번 같이 꼭 풀어보는 걸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